너 여기 들어온 목적이 뭐니? 제75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베를린알레 스페셜 부문 초청작, 제43회 브뤼셀 판타스틱 영화제 경쟁 부문 초청작, 제15회 베이징 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작, 외국에서부터 호평에 빛나는 영화 파과. 오늘은 파과의 예고편 분석을 통해 개봉 전부터 글로벌한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영화의 매력에 대해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붐비는 지하철 안, 한 중년 남자가 젊은 임산부에게 시비를 걸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를 못 본 척합니다. 무릎 위에 놓인 성경책을 읽고 있던 한 나이 든 여자도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죠. 시비를 걸던 남자가 지하철에서 내리기 위해 문 쪽으로 향하자 나이 든 그 여자도 성경책을 덮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이내 남자는 지하철 출입문의 인파 속에서 갑자기 쓰러지죠. 그의 등에는 어느새 긴 칼날이 그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독이 묻은 칼로 스치듯 그를 처리해버린 나이 든 여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우리 일은 악성벌레 퇴치하는 신성한 일. 이름은 조각. 65세의 그녀는 45년차 킬러입니다. 방역업체로 위장한 살인청부업체 에이전시에 속해서 일하고 있죠. 지하철에서의 업무 처리만 봐도 그녀의 프로페셔널함과 냉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조각에게 유일한 가족은 무용이라는 이름의 늙은 유기견뿐. 무용이라고 명명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녀는 집을 나설 때마다 항상 뒷문을 살짝 열어두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평생을 거쳐 죽음이 언제나 그녀 곁에 있었던 삶, 혹시나 자신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될 때를 대비하여 무용이 나가서 목숨을 이어나가야 했기 때문이죠. 레전드 하더니 머리도 세고 주름도 지고 벌써 이렇게 늙으면 어떡해? 한때는 이 업계 전설이었고 커리어에 정점을 찍을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던 그녀였지만 체력과 기억력이 점차 쇠퇴하면서 그녀 스스로 자신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늙고 쓸모 없어졌으니까 버려야 될 폐기물 아닌가? 그런 조각을 퇴물 취급하며 유독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33세의 혈기 넘치는 이 남자 투우는 조직의 신입 킬러입니다. 대놓고 갈색이던데 날 좀 알아봐 주시오 하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유망주이긴 하지만 유난히 조각에게 시비를 걸며 거슬리는 언행을 하죠. 흡사 약간 미성숙한 어린 남자아이가 관심을 끌려고 하는 행동과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투우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투우가 어린 시절 40대의 조각을 만났던 일이었죠. 20여 년 전 조각은 투우의 집에 임시 가사 도우미로 위장 취업을 하여 그의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조각이 투우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베란다 밖으로 사라지려는 순간 학교에서 돌아온 투우는 조각의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거를 돌이켜볼 때 비아냥거리며 시비를 거는 투우의 태도는 일견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각에 대한 투우의 감정은 단순한 복수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도 모르게 품었던 연모의 감정과 묘하게 뒤섞인 복잡한 그 무엇입니다. 유년 시절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던 투우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조각에게 받은 보살핌을 잊지 못합니다. 알약을 삼키지 못하는 자신에게 세심하게 가루내어 약을 먹이던 그녀. 투우는 조각에 대한 의문이 있었을 겁니다. 단지 방역 업무를 의뢰받아 처리하면 되었을 텐데 자신에게 했던 조각의 그 모순된 보살핌에 대해 똑해버렸다죠. 칼끝에 사정을 두지만 예전 같지 않던 조각의 방역 업무 처리는 아니나 다를까 결국 사고로 이어집니다. 잠시 방심한 사이 조각은 방역 대상에 의해 큰 부상을 입게 되고 방역회사와 연결된 병원에 가까스로 도착해서는 이내 쓰러지고 맙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이미 다쳤죠. 무슨 수작이야? 원래는 방역회사와 계약된 50대의 장 박사가 늘 치료를 해왔지만 그날은 30대의 강 선생이 진료를 대신하게 되었죠. 다니는 사람인지 봤을 텐데.
방역에 필요한 각종 연장들을 담아둔 조끼는 벗겨져 있고 낯선 남자를 보게 된 조각은 반사적으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럼 상처 도지면 저한테 꼭 들리세요. 하지만 죽어가는 환자를 치료했을 뿐이니 걱정 말라며 안심시키는 강 선생의 반응에 조각은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것은 마치 그 옛날 오갈 데 없던 어린 자신을 류라는 남자가 걷어주었을 때 느꼈던 감정과도 흡사했죠.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어린 조각은 입 하나라도 줄이고자 당숙집에 입양을 가고 실질적으로는 식모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 도둑으로 몰리게 되고 어린 조각은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다시 집이 있던 곳으로 돌아왔지만 가족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은 천의 고아가 되고 맙니다. 그런 불쌍한 어린 조각을 30대 남자 류는 아는 단골 호프집에 소개하며 허드렛 일을 하며 살도록 주선해주죠. 돈은 못 줘. 대신 먹여주고 재원을 줄게. 그러던 어느 날 호프집에 온 미군이 어린 조각을 강간하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린 조각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다 쇠꼬챙이로 강간범의 목구멍을 찔러 깔끔하게 즉사시킵니다. 이 이름 봐봐. 손톱이야. 이 모습을 지켜본 류는 어린 조각에게 손톱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본격적으로 킬러로서 훈련시키며 자신의 일에 합류시킵니다. 그렇게 소녀 손톱은 류와 함께 방역업을 하며 업계에서 전설적인 인물로 자리잡게 되고 조각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각에게 있어 류는 오갈 데 없는 자신을 먹여 살려준 은인이자 스승, 그 이상의 존재였던 셈이죠. 하지만 류는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사고를 당해 죽게 됩니다. 함께 방역 일을 할 때 류는 늘 조각에게 이런 당부를 하곤 했죠. 너도 나도 지켜야 할 건 만들지 말자. 천의 고아로 냉정한 삶의 한 복판에서 만난 구원자와도 같았던 류. 그에게서 모든 것을 배웠고 그를 보내고 나서 40년을 넘게 그의 당부대로 냉혹하고 고독한 삶을 영위해온 조각. 그런데 이제 60이 넘은 자신에게 불현듯 나타난 이 젊은 강 선생의 존재는 젊은 류에게서 느꼈던 감정을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강 선생은 아내가 사별한 후 홀로 어린 딸을 키우는 싱글 대디입니다. 강 선생의 아버지는 동네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 평범한 사람이고 강 선생은 착실하게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캐릭터죠. 투우나 조각의 삶과는 너무도 대비되는 노멀한 강 선생의 세계. 조각은 그동안 지켜야 할 것은 만들지 않았던 자신의 노멀하지 않은 세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느낍니다. 아니, 어쩌면 지켜야 할 것들을 만들지 않았다기보다는 지켜야 할 것들을 애써 외면하거나 차단하며 살아온 것은 아니었을까요? 조각의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캐치한 이는 바로 투우였습니다. 늙은 사냥개 한 명이 있는데 평소에 안 하던 애인데 왜 그럴까? 투우는 이런 조각에게 질투와 분노가 뒤섞인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아, 그 새님 재주 좋다. 얼음장 같은 인간 간혹이. 그 수의사는 지켜줘야 될 대상이고 난 청소해야 될 쓰레기. 그리고 마침내 강 선생의 삶을 위협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강봉회가 왜 타깃이 된 거야? 만든 자는 다 지킬 적은 대모님이 만든 룰이잖아요. 살려서는 안 될 사람을 살려버린 거죠. 저 그래도 후회 안 합니다. 조각과 투우는 운명적으로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싸움을 향해 나아갑니다. 지옥에서 보자. 파과는 구병모 작가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저드 베이커리나 아가미 등을 통해 이미 판타지 소설로 탄탄한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는 구병모 작가의 이 작품은 전 세계 13개국에 판권이 수출되었고 뉴욕타임스 선정 주목할 만한 책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이미 뮤지컬로도 무대에 올려졌죠. 제목 파과는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는데 먼저 흠집나서 부서지고 상처난 과일이라는 뜻과 16살 한창 때의 여자 나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뜻이 있습니다. 구병모 작가는 인터뷰에서 굉장한 아이러니를 담은 이 중의적 의미를 모두 담아보고 싶었다고 제목의 뜻을 밝힌 바 있죠. 마치 16살 한창 때 류를 통해 킬러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파과된 과일 같은 60대 중반이 되어서야 애써 외면했던 지키고 싶은 것들과 자신의 삶과 감성을 찾아가는 조각을 연상케 하는 제목으로 여겨졌습니다. 파과는 다양한 장르의 연출로 정평이 나 있는 민규동 감독과 찰떡 캐스팅으로 회자되고 있는 배우들의 라인업으로 이미 입소문이 나 있는 상태인데요. 어린 조각인 손톱 역의 마녀2에서 열연했던 신시아가, 류 역에는 김모열이 열연합니다. 조각을 치료해주는 강선생 역에는 선한 이미지의 연우진이 맡아 연기했죠. 또한 거칠고 혈기 넘치는 젊은 킬러 2 역에는 김성철이 열연했는데요. 그동안 영화와 드라마, 뮤지컬 등을 넘나들며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입증한 김성철의 섬세한 감정 연기가 담긴 뛰어난 액션이 돋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채 도구처럼 살아온 전설적 킬러부터 노화와 쇠잔의 과정을 겪으며 점차 내면의 변화를 겪는 조각역의 이혜영 배우는 이미 베를린 영화제에서부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아마 그녀 연기의 절정을 이 영화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오늘 4월 30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파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도 빠르게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샌랩이었습니다.